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질문들도 이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성형으로 영국 옥스퍼드 논문을 등재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옥스퍼드 논문 등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옥스퍼드 논문은 영국에서는 가장 신뢰도 있고 알려진 논문이고요. 미국에서도 제가 최근에 SCI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논문도 받았기 때문에 논문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그냥 가슴 지방이식도 있잖아요.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이랑 뭐가 다른가요? 단순 지방이식하고 줄기세포 지방이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생착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착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온 주입된 지방 중에 몇 프로가 살아남느냐, 이게 생착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순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주입된 지방의 생착률을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줄기세포 성형을 하면서 측정된 생착률이 평균 70%에서 75% 정도 됐거든요. 만약에 우리 몸에 주입된 지방이 생착률이 떨어지게 되면 생착률 저하에 의해서 들어간 지방 대부분이 흡수돼서 없어져서 수술 효과도 떨어지고 또 이 지방이 죽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남은 이런 것들이 오일 낭종이나 이런 지방 괴사 현상으로 증상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가슴이나 조직을 자극을 해서 만성적으로는 석회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 지방 이식을 해서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지방괴사나 석회화 같은 이런 부작용이 흔히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줄기세포 성형을 해서 생착률을 높여주게 되면 이런 지방괴사 현상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지방괴사 석회화 현상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고 수술 효과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 줄기세포 하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신데요. 줄기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혈관 형성을 촉진시켜주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주면서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을 높여주는 그런 비밀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시간은 통상 지방 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뺀 지방의 줄기세포 추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 흡입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줄기세포 추출하는 시간은 1시간 20분. 추출된 줄기세포와 지방을 잘 믹스를 해서 가슴에 주입하는 시간이 보통 한 20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수술 시간은 환자가 마취해서 깨는 시간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하는 시간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수술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요. 지방을 흡입한 부위가 있잖아요. 흡입한 부위에 멍이 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2컵 이상 커지고 싶다 그러면 그 2컵 이상 커질 수 있을 만큼의 지방이 몸에서 흡입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커질 수 있을 만큼 가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 공간에 2컵 이상의 사이즈가 커질 만큼의 지방이 주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슴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료인 지방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가슴 공간이 그 2컵이 커질 만큼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커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술을 8,000건을 해왔지만 수술 결과가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들 수가 있네요. 예. 원장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마르셔서 재료인 지방이 없으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환자분이 본인이 말라서 재료인 지방이 부족하다. 만약에 환자가 줄기세포를 선호를 하신다면 영양관리를 통해서 지방의 건강 상태를 좀 더 개선시켜주고 어느 정도 지방량을 늘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너무 마르셔가지고 지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양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의 지방 건강 상태를 좀 개선시켜 놓고 그리고 지방량을 좀 더 늘려서 수술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커졌다라고 하셨던 분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사이즈가 A컵에서 뭐 D컵까지 커진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예. 이게 줄기세포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배 몸에 딱 들어가서 그게 생착이 되는 거잖아요. 후에 처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사람 몸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줄기세포 성형을 해서 가슴이 커졌다고 처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나이 들어서 처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로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도 모양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나요? 줄기세포 성형을 해서 할 때는 결국 줄기세포하고 지방을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지방 자체가 부드러운 순두부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고형물처럼 형태를 갖춰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가슴 모양대로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한 많이 듣던 질문에 대해 설명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해서는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지방이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슴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